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9일 일요일입니다. 그동안 할 말이 많았는데 그냥 지났어요. 지난번 4월 5일 청주 시의원 보궐선거 관해서 사실 뭐 별로 기대는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좀 의미 있는 표를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 의미 있는 표라든가 아니면은 정말 시민들이 정신 차리고 우리 공화당 후보를 찍어 주었다면 정말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아직도 국민들은 1번, 2번에서 깨어나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결과를 보고 나서 그렇게 놀라진 않았어요. 국민들이 그 수준이니까 참 그랬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 결과를 보면서 그래? 국민들이 이따위 개돼지 수준밖에 안 되니까 우리도 개돼지 수준으로 놀아야 되겠다. 뭐 정의와 진실 그거 백날 해봤자 그거 뭐 그런 인간들한테 먹히지도 않는 거고, 그래서 내년 총선에 조은진 대표께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저는 100% 1000% 지지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뭐 혹시라도 그래도 좀 표가 나왔으면 바랬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떳떳하기 위해서 저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한 청주를 내려갔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좀 개개인별로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다, 탄핵이 잘못된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왜 5번 아니 4번 유건진 후보를 찍어주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좀 알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뭐 그 시장 앞에서 육거리 앞에서 막 이렇게 양쪽 네 군데서 서서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 것보다 저는 개별적으로 사람들 찾아가서 일일이 좀 개인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선거 막바지에 들어서 하기에는 참 시간도 부족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정말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좀 조직을 짜서 이제 뭐 어떤 목표를 세워서 우리가 일일 목표 아니면 뭐 주 목표, 달 목표 이런 걸 세워서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나든가 이런 걸 해야 되겠어요. 우리 동진 중에 작년에 그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목사님께서 일일이 그런 전단지라든가 이런 거를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행사를 혼자서 쭉 해오셨는데, 이번에 또 대구에선가 또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면서 우리도 빨리 이런 거 좀 해야 되겠다 생각만 하고 있었고, 특히 이제 선거 때문에 청주에 내려가서 좀 개별적으로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니까 이런 걸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당원들로서는 이런 개인적인 행동을 하고, 조은진 대표께서는 앞으로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지역구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아야 되겠다. 하여튼 어떤 선택을 하시더라도 그것을 내가 지지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짐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시의원 후보로 나와주신 유건진 후보님한테 참 그 용기와 뜻, 또 좀 의욕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그 동지님 부인께도 정말 감사를 드려요. 뭐 세상이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저는 뭐 후보님이나 또 우리 변성근 위원장님 굉장히 수고를 하셨고, 그래서 또 후보님이나 또 옆에서 띄워주신 분들, 청주에서 소개해 주신 분들께 굉장히 감사를 드려요. 우리끼리는 사실 후회가 없죠. 참 열심히 했고, 그런데 국민들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고, 도대체가 게을러 빠져서 바뀔 생각을 안 해요. 누군가 이 세상을 바꿔주면 그냥 따라가는 정도고, 입만 나불거리지 전혀 뭐 세상을 스스로 바꾸겠다 그건 하진 않더라고요. 뭐 우리 태극기를 들고 나왔던 우리들
결국 이제 남은 이제 우리 공화당에 이런 사람들만 바꾸려고 어떻게든 바꿔보고 싶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은 뭐 태극기를 들었다 해도 뭐 다른 인간들도 똑같아요. 말로만 그러지 뭐 절대로 어떤 표로서 국회의원들을 단죄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기 때문에 그런 수준을 맞는 국민들이라면 조은진 대표께서도 그런 인간들 수준에 맞게 어떤 우리가 보기에 어떤 모욕스러운 그라도 어떤 치욕스러운 방법이라도 우리가 그 방법을 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대로 조은진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로 나가기를 바라고 또 당선되는 방법이라면 어떤 방법이라도 어떤 수모를 당하더라도 어떤 모욕적인 일을 하더라도 그 방법을 택해서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절대적으로 지지를 하기로 결심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이성우 군하고 석유림 군이 석유림 양이 결혼을 한다고 4월 29일 토요일 달성해서 한다고 유튜브로 알렸었죠. 작년에 그 성우 군이 나가고 나서 제가 김수복 단장하고 좀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얘기도 좀 하고 그랬는데 당장 또 뭐 또 먹고 살기 위한 생계를 위한 또 일을 해야 되고 혼자서 뭐 그 유림 양이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우 씨가 좀 밖으로 나와서 활동하기가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를 보니까 좀 울컥 하겠더라고요. 그동안에 우리 공화당을 나간 인간들, 특히나 작년 6월달에 그런 난리를 치고 나간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들었었고 좀 가슴이 아픈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승우군은 나가서 참 조용히 했고 뭐 우리하고 별다른 그런 뭐 트러블이 없었기 때문에 참 고마웠었고 제가 작년에 이제 성우군을 만나러 갔다가 유림 씨하고도 이제 문자를 좀 주고 받았었어요. 그래서 성우군을 잘 좀 도와달라, 성우군을 참 옆에서 잘 지켜주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림 양 덕분인지 성우군하고 우리하고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고 났고 특히 작년에 그 인간들이 그러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또 성우 군을 좀 찾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린다고 유튜브 올라와서 울컥했다가 그 밑에 설명란에 긴 글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보고 나니까 또 이제 눈물이 좀 흐르더라고요. 제가 눈물이 많긴 하지만 그래서 유림이한테 또 문자를 좀 보냈어요. 그랬더니 유림이한테 또 저 문자가 오고 그래서 문자를 좀 주고받았는데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이 또 참 저를 더 좀 가슴 아프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지님들께서 많은 동지님들이 부모 형제가 되시는 것처럼 해서 성우군하고 유림양의 결혼식을 축하해 주길 바라요. 또 우리가 모르는 그런 아픔들이 또 있더라고요. 성우군이 집회에 나오게 된 것도 어머니 덕택으로 나오게 됐고 어머니 돌아가시게 되고 나서 성우군이 나오게 됐는데 또 뭐 집안에 이런저런 또 아픔이 있어서 두 젊은 친구들이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지님들은 그냥 또 거기서 한번 또 집회를 우리가 한다는 생각으로 많은 동지님들이 버스를 타시고 특별하게 내려가셔서 성우군하고 유림 씨를 축하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다는 생각이에요. 작년에 제가 이제 유림양한테 성우군을 잘 보살펴 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유림 씨가 저도 무남 동료라 저도 좀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둘 다 외동아들 또 외딸 이렇게 하면서 참 뭐 다들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고 또 좀 귀한 자식들인데 생각보다 좀 어렵게 살고 있더라고요. 또 뭐 저는 뭐 성우 씨가 참 젊은 나이에 그래도 이제 유림 씨하고 뭐 이거저거 걱정 없이 살고 있겠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어서 또 이런 우리가 모르는 이런 힘든 일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특별히 우리 동지님들께 29일 날 결혼식에는
우리 동지님들이 전부 다 부모 형제가 돼 주셔서 또 뭐 누나, 언니, 예, 또 형 이렇게 돼 주셔서 내려가서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 청년으로 활동했던 나성환 군, 성환이가 지난번에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 2021년도에 네, 그 구미 상부동에 유승민이 왔을 때 한번 빡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유승민이는 뭐 처벌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선관위에서 참 그게 뭐 그 기간이 9월달이었나 10월달이었나 그런데 그게 선거 기간이 걸렸는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을 해서 항소심에까지 250만원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뭐 확정이 되면 또 우리가 좀 십시일반하자 이런 말도 했는데 성환이가 그거는 뭐 자기가 감수하겠다고 그 아버님이랑 같이 재판에 다녔어요. 제가 선고 때마다 간다고 했는데 꼭 선고 때마다 일이 걸려갖고 가보지를 못했어요. 갔으면은 아버님한테 인사도 하고 참 뭐 그래 걱정 끼쳐드린 점도 좀 사과도 좀 하고 또 젊은 친구가 우리 공화당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도 드리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선고 때 내려가지를 못해서 뭐 재판 때도 내려가지 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기회를 놓쳤는데 아무래도 부모님께서 뭐 재판 받게 되고 하니까 걱정을 많이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뭐 재판 받으면서 이제 활동은 더 이상 못했고 작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그 추모 때에 새마을 뭐였었죠? 국민교육헌장 네 이거를 저랑 같이 낭독을 하는 것을 끝으로 해서 더 이상 활동은 할 수가 없죠. 근데 지난번 3월 27일 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제가 5월에 교섭 실습이 있어서 교원의 정치 중립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부득이하게 단톡방도 나가고 당도 탈당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있는 톡방에서 나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당도 탈당하게 되었습니다. 참 싫고 아쉽지만 교원 규정을 지킬 수밖에 없는 속사정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지님들이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 헌신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남아 우리 공화당의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문자가 와서 네, 알았어요. 열심히 해서 훌륭한 선생님 되세요. 네,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뭐 다행스럽게 교원 자격증은 아마 딴 것 같고 이제 5월달 다음 달이네 교생 실습을 하게 되고 나면 이제 선생님으로 나가겠죠. 나성환 군은 올바른 역사 선생님이 돼서 훌륭한 학생들을 키워주길 바랍니다. 성환이가 지난번에 그 재판받고 할 때 제가 뭐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성환이 이름을 얘기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이름은 방송으로 얘기는 하겠지만은 혹시나도 댓글 다실 때는 충북 청년이라고 동지님들께서는 댓글을 다시기 바라고 이름은 얘기를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뭐 재판이 끝나서 다행일지 모르지만은 또 뭐 이제 이런 탈당도 하게 되고 해서 뭐 그 교생 아니 교사 또 공무원에서 뭐 정치 중립에는 위반은 되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또 혹시나 또 뭐 이런저런 또 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또 뭐 이런저런 극우 이런 풀형을 씌워가면서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충북 청년 이 정도로 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개인적으로 4월 29일 아니 4월 15일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가 속리산을 가게 되면 많은 동지들이 오실 텐데 그때 혹시 그 송파 강남 서초 동작에 계신 분들은 저한테 오셔서 좀 명단을 작성해 주세요. 우리도 강남 쪽에 있는 분들도 우리가 좀 앞으로 행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뭐 당 정책 비전집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나눠드리고 당보 같은 게 오면은 우리도 좀 짝을 지어서
이렇게 좀 주말이나 하면 주중이나 날 잡아서 우리가 이런 거를 같이 배포하는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 큰 건 아니더라도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제가 그 2020년 선거 때 대구에 내려가서 그 이제 뭐 그 동네 주변에 있는 분들 이렇게 요거는 아니고 하여튼 이제 앞으로 내년 선거를 위해서 우리가 각 동네 주변에 있는 분들 이렇게 전화번호들 모으는 거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선거가 임박해서 하면은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뭐 선거가 아직 한참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슬슬 다니면서 동네 주변에 있는 전화번호 같은 걸 모아서 우리가 이제 선거 때 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게 되면 좋겠어요. 이거는 선거 훨씬 전이니까 이거는 선거법에 걸리지는 않겠지요. 네, 걸린다면은 안 하면은 되니까요. 어쨌든 간에 우리 송파, 강남, 동작, 서초 이 네 군데 쪽에 있는 분들은 좀 저한테 오셔갖고 명단 작성하는 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몇 번 이 명단을 가져가서 모아야 되겠다 했는데 계속 잊어버렸어요. 오늘은 다행스럽게 제가 기억을 했고 15일 날 많은 동지들이 오실 테니까 그때 지속적으로 좀 명단 작성하는 거를 해서 우리도 강남 쪽에 있는 동지들이 좀 소규모 모임도 좀 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